화면에 배경 설정하는 방법과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바꾸는 방법, 새 폴더 만드는 방법, 윈도우즈 탐색기 사용법, 파일 선택하는 방법들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탕화면 배경 이미지가 보통 윈도우즈 기본 이미지인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가족사진이나 꽃사진, 풍경사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터넷을 실행해서 본인이 필요한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엣지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인터넷을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엣지를 실행하면 첫 화면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뜨는데요. 저희가 익숙한 네이버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을 클릭하시고 본인이 이동하려고 하는 네이버라고 입력하고 키보드 엔터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검색된 사이트 중에 이 첫 번째 네이버를 클릭해서 사이트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풍경사진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 검색창에 본인이 배경화면에 넣고 싶은 이미지를 검색을 해줍니다. 저는 사진만 검색할 거기 때문에 화면 상단 탭 중에 이미지 탭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풍경사진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일단 클릭을 해주시고요. 현재 이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배경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 중에 이 두 번째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클릭해 줍니다. 저장 경로는 이 왼쪽에 컴퓨터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사진 폴더에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풍경1이라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시고 이 아랫부분 저장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저장하는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하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을 합니다. 사진이 크게 나온 상태에서 이 마우스를 놓는 위치에 따라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본인이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원하는 이미지의 마우스를 가져다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두 번째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클릭합니다. 항상 문서나 사진이나 저장할 때는 이 저장되는 경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사진이니까 이 왼쪽 사진 폴더가 선택이 되어 있겠죠. 파일 이름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라는 기본 이름이 들어가는데 기본 이름이면 어떤 사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름으로 한글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컴퓨터에서는 모든 걸 이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중복이 저장되기 때문에 그전 사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숫자라도 입력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사진은 풍경2라고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구했고요. 꼭 인터넷 이미지뿐만 아니라 본인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배경에 넣을 사진을 준비를 했고요. 저는 인터넷 창은 X로 닫아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컴퓨터에 저장한 사진을 이제 확인해야 될 텐데요. 컴퓨터에서 이 바탕화면 내 PC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저희가 저장할 때 사진이라는 폴더에 저장했죠. 저장했던 경로인 이 왼쪽에서 사진을 클릭하면 여기 보면 풍경1, 풍경2라고 해서 저장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위에서 다섯 번째 있죠?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 열려져 있는 내 PC 창을 이 오른쪽에 닫기 단추를 눌러주면 바탕화면이 배경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풍경 이미지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좋아하는 풍경 이미지로 바꾸는데 다시 원래의 이미지, 원래 윈도우즈 로고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배경화면을 원래 윈도우즈 이미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본인이 원하는 작업을 할 때는 원하는 곳에 마우스를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맨 아래에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사용자 사진 선택이라고 해서 본인이 지정한 이미지와 윈도우 기본 이미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윈도우즈 로고 이미지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X로 닫기를 누르고 빠져나오면 바탕화면이 원래의 이미지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로 배경화면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바탕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문서들이 컴퓨터를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면 각자 여기 바탕화면에 문서를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이 꽉 차서 보기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본인 가족 이름이나 또는 문서 종류에 따라서 폴더로 정리하는 게 깔끔하게 정리되기도 하고 나중에 찾을 때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고 이 바탕화면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 파일들을 원하는 폴더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바탕화면 빈 곳에 마우스를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아래에서 세 번째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그 안에 폴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에 새 폴더라는 아이콘이 나왔는데요. 이 글씨 새 폴더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음영이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쓰면 덮어쓰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름을 쓸 때 한글과 영어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 구분은 이 아랫부분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 보면 시계 옆에 가라고 나와 있는 상태는 한글 입력된 상태고요. 키보드에 보면은 이 한영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A 누를 때마다 A와 가 상태가 바뀌는데 이 부분이 A면 영문 입력 상태, 가로 되어 있으면 한글 입력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글로 동영상이라고 폴더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입력하고 키보드 엔터 키를 누르면 새 폴더 만들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진하고 문서도 있기 때문에 폴더를 2개 더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해 보세요. 마우스를 빈 곳에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새로 만들기를 클릭, 새 폴더를 클릭합니다. 이름은 이번에 사진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시고 키보드 엔터키를 눌러도 되고요. 이 마우스로 이 빈 곳, 바탕화면 빈 곳을 클릭해도 폴더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는 마우스로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끄는 작업을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 줄여서는 드래그라고 하는데요.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끌어서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옆으로 이동해 봤고요. 이번에는 문서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바탕화면 빈 곳에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아래에서 세 번째 새로 만들기를 클릭, 폴더를 클릭, 이번에는 문서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에 옮겨주시면 되고요. 폴더를 지금 3개 만들어 봤는데요. 폴더를 만든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흩어져 있는 동영상 파일, 연습이라는 문서 파일, 바다라는 이미지 파일을 이제 각각 원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볼 건데 이동하는 방법 중에 같은 바탕화면 위치에 와 있을 때는 마우스 드래그 작업만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 동영상 파일 2개를 이 동영상 폴더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고 싶은 파일에다가 마우스 이 화살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주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동영상 폴더에 도착했을 때 왼쪽 버튼에 손을 떼면 폴더로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던 거 한 번 더 끌어볼게요. 이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자 하는 파일에 가져다 두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끌어서 원하는 폴더로 갔을 때 왼쪽 버튼에서 손을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파일 2개를 옮겨봤고요. 파일을 옮길 때 하나씩 옮긴다고 하면 파일이 10개면 10번의 작업을 해야겠죠. 그럴 때는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한 번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습 1과 연습 수정본이라는 파일을 2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이 마우스로 이 두 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전체를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마우스를 연습이라는 파일 왼쪽 윗부분에 가져다 놓으시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아랫부분으로 드래그하면 바깥에 파란색으로 영역 지정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원하는 만큼 영역을 지정했을 때 왼쪽 버튼을 떼시면 이 두 개의 파일이 흰색으로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하는 방법은 같은데요.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끌어서 원하는 폴더에 갔을 때 손을 떼시면 이동이 됩니다. 이번에 사진도 같은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선택하고자 하는 파일의 윗부분에 가져다 놓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선택하고 싶은 만큼 드래그로 영역을 잡아주시고 손을 뗍니다. 선택이 되었고요. 선택하고자 하는 파일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두시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원하는 폴더로 갔을 때 손을 떼시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에 흩어져 있던 6개의 파일이 각각 원하는 폴더로 이동돼서 깔끔하게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아이콘처럼 가지런하게 정렬하고 싶다. 한번 이 아이콘 전체를 자동 정렬로 이 왼쪽에 정렬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빈 곳에 바탕화면 빈 곳에 마우스를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두 번째 정렬 기준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하면 왼쪽에 폴더들이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에 흩어져 있는 파일들을 폴더를 만들어서 각각 원하는 폴더로 문서들을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새 폴더를 만들 때 바탕화면에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문서나 사진이라는 다른 폴더 안에 또 폴더를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윈도우즈 탐색기를 실행해서 탐색기의 기본 화면 구성과 탐색기 내에서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복사나 이동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보면 바탕화면에 내핏이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랫부분에 작업 표실에 노란색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이 윈도우즈 탐색기 아이콘입니다. 바탕화면 탐색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윈도우즈 탐색기가 실행된 화면이고요. 화면 구성을 먼저 설명드리면 화면 상단에 파일, 홈, 공유, 보기 누를 때마다 홈 탭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 보기 탭을 누를 때 나오는 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하위 메뉴가 달라지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하위 메뉴를 우리가 보통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 이 아래쪽으로 보면 이 왼쪽에 보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나 사진이나 바탕화면 전체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탐색창이 뜨고 있고요. 이 탐색창에서 제가 문서 폴더를 클릭하면 이 문서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이 이 오른쪽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에 보면 내 PC 문서라고 하는 거는 현재 내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서 폴더에는 12개 항목이 있다고 이 왼쪽 아래에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서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고요. 사용자 컴퓨터에 따라서 저처럼 아이콘이 미리 보기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름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보기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첫 번째 아이콘 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름만, 파일의 이름만 이렇게 이름, 날짜, 유형, 크기 등 이름이 나오는 형태고요. 이 오른쪽 끝에 있는 큰 미리 보기 아이콘을 눌러주면 사진이나 파워포인트 문서들을 아이콘이 좀 크게 나오면서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제 문서 폴더에서 제가 폴더를 또 만드는 걸 연습해 보기로 했었죠. 폴더 만들고 이 문서 폴더에 나와 있는 거를 원하는 폴더로 이동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폴더를 만들 때는 바탕화면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주로 이용했는데요. 탐색기에서는 화면 상단에 리본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리본 메뉴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홈 탭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을 클릭하면 클립보드 영역, 구성 영역, 새로 만들기, 열기, 선택 영역 등의 다양한 리본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새로 만들기 영역에 새 폴더를 클릭하면
이렇게 새 폴더라고 노란색 폴더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이름을 바꿔주시면 될 텐데요. 저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파워포인트 파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들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폴더 만들었고요. 또는 이제 본인이 대학교 과제나 대학원 과제를 만들 때 과제만 따로 정리하기 위해서 폴더를 만들어도 되겠죠? 새 폴더를 클릭, 대학원 과제라고 해서 과제만 모아놓을 수 있는 폴더, 또는 새 폴더, 가족 사진만 모아놓기 위해서 가족 사진 폴더, 이런 식으로 해서 윈도우즈 탐색기에서는 이 오른쪽 버튼이 아니라 리본 메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폴더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오타가 나와서 폴더 이름이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우고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면 상단에 보면 이름 바꾸기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면 처음 폴더 이름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폴더의 이름이 파란색 영역 지정이 다시 되고 있죠. 여기에서 이름을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더 만드는 것과 폴더 이름 바꾸는 걸 해봤고요. 또는 필요 없는 폴더를 지우는 방법도 있겠죠. 내가 이 가족사진 폴더가 필요가 없다. 원하는 폴더를 클릭으로 선택하시면 근데 보통은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삭제나 이름 바꾸기 메뉴가 약간 흐린 회색으로 나오죠. 비활성화 상태인 거고요. 내가 원하는 폴더를 선택해야만 이렇게 삭제나 이름 바꾸기 메뉴가 빨간색으로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진이 선택됐고요. 이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리본 메뉴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키보드 보통 일반적으로 문자를 지우는 딜리트 키를 이용하셔서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대학원 과제라는 폴더를 클릭하고 키보드에 있는 DELET, 딜리트 키. 이 딜리트 키는 문서나 글자나 모든 걸 지울 때 사용하는 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를 만들고 이름 바꾸기, 삭제 등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문서 폴더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파워포인트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이 폴더로 옮기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옮기기 전에 파일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파일을 선택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할 때는 보통 하나를 선택할 때는 키보드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 개를 선택할 때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연속적인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떨어져 있는 객체 선택하는 방법부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시고 키보드 이 왼쪽 아래에 보면 CTRL 컨트롤 키가 있는데요. 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세 개의 객체가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데이터베이스 폴더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을 연속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파일에서 이 끝에 있는 DB 설계 퀴즈까지 연속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왼쪽에 보면 Shift라는 키가 있습니다. SHIFT라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키가 있는데 Shift 키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마지막 파일을 클릭해주면 파란색으로 연속적으로 파일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폴더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에 나와 있는 이 파워포인트 파일들을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 잘못 넣어서 원래 문서 폴더로 옮겨야 되는 것들도 있겠죠? 그 방법을 이 리본 메뉴에 잘라내기, 붙여넣기 또는 복사, 붙여넣기 이 리본 메뉴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법과 잘라내기 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폴더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에서 제가 이 3개의 파일을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고 키보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세 번째 걸 선택하면 연속적으로 선택된다고 했었죠. 이때는 끌어서 옮기고자 하는 폴더가 안 보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리본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잘라내기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제가 선택한 파일이 처음 선택할 때보다 약간 흐려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거 사라진다는 의미겠죠? 잘라내기가 됐고요. 이동하고자 하는 문서 폴더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클릭하면 잘라냈던 3개의 파일이 문서 폴더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데이터베이스 폴더로 가보면 1, 2, 3번 파일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리본 메뉴를 이용해서 잘라내기, 붙여넣기를 이용해도 문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혹가다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원본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복사하는 방법 해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파일을 클릭으로 선택, 이번에는 맨 마지막 걸 선택하기 위해서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고 맨 마지막 파일을 클릭으로 선택. 지금 현재 8개 항목이 선택됐다고 아랫부분에 나오죠. 이 8개 파일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동할 경로인 이 윗부분 주소 표시줄에서 편하게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 폴더로 이동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탐색기 안에서도 본인이 만든 파일들을 편하게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엉뚱한 장소로 옮겨졌을 때는 잘라내기,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또는 백업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원본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면 한 번 더 백업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일을 메일로 보낼 경우가 많은데요. 과제를 사진이 하나일 때는 보내는 게 간단한데 보내고자 하는 파일이 여러 개일 때는 여러 번 보내는 것보다는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해서 보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번에는 압축하는 방법과 압축한 파일을 해지하는 방법을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선택해서 압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으로 선택하시고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파일을 클릭하면 연속적으로 파일들이 선택된다고 했죠. 파란색으로 파일들이 선택된 상태고요. 이 마우스 포인터를 선택한 영역에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아래에서 중간에 있는 보내기 메뉴를 클릭, 보내기 메뉴 안에 압축 폴더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된 11개의 파일이 이렇게 압축이 되고 있고요. 이 압축할 때 이름은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압축했기 때문에 폴더의 이름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폴더하고는 다르죠. 기존 폴더는 그냥 노란색 폴더였다라고 한다면 압축된 파일은 이렇게 자물쇠가 씌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물쇠가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파일을 압축을 풀어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압축된 파일을 해제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압축된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윗부분에 있는 압축 풀기라는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압축 풀기. 그럼 압축된 폴더는 기본 경로 데이터베이스 폴더라는 이름으로 풀린다고 이름이 써져 있고요. 아랫부분 압축 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가 있는데 제가 같은 이름으로 압축을 푼다고 하니까 대상 폴더의 파일 덮어쓰기라고 나오는데 저는 덮어쓰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는 방금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서 폴더 안에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압축되어 있는 폴더를 해제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이 폴더 안에 압축된 여러 개의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문서 폴더로 가볼게요. 방금 압축하는 방법과 압축 해제하는 방법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파일을 3개만 선택해서 db라는 이름으로 한번 압축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 우리가 압축하고자 하는 파일이 연속적인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파일을 선택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키보드 컨트롤 키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컨트롤 키를 클릭하고 원하는 걸 클릭. 지금 3개의 떨어져 있는 파일이 선택된 상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내기에서 압축 폴더. 저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의 기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이름을 영어 db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압축 폴더 이름을 입력하시고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압축이 되었고요. 이 압축을 풀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화면 상단 리본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죠. 이 db라는 압축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 화면 상단에 압축 풀기라는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압축 풀기라는 메뉴가 나오지 않는데요. 본인이 압축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면 윗부분의 메뉴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축 풀기를 클릭. 한 번 더 화면 아래쪽에 있는 압축 풀기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원래 압축 폴더의 이름이 db였기 때문에 db라는 폴더로 압축이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의 기본 사용법 시간으로 바탕화면의 배경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고 바탕화면에 흩어져 있는 파일을 옮기는 방법, 윈도우즈 탐색기 안에서 리본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파일을 선택하는 연속적인 파일 선택, 떨어져 있는 파일 선택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하는 방법과 압축된 파일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